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78번째. 오늘은 사주에 의식주가 풍부해 재물복도 있고 자식덕도 있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게 상담하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가 재물복이 없고 빈곤하게 사는 사주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보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는 재물복이 없어가지고 빈곤하게 사는 팔자가 아닌데요. 오히려 의식주가 풍요로우니 재물복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지는 사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진다는 것은 재물복뿐 아니라 자식복도 있는 사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전에 사주를 몇 군데 봤는데 가는 곳마다 사주가 관살이 강하고 약해서 재물복이 없고 빈곤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큰 재물은 아니지만 재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고 또 젊었을 때부터 준비한 안전한 재테크로 노후 대처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아이들도 말씀 없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에게 빈곤하게 산다고 해 이상하기도 하고 혹 나이 먹어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 선생님께 확인차 상담을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왜 본인 사주에 의식주가 풍부해 재물 안정이 되고 자식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이길래 의식주가 있고 자식복이 있는 사주가 됐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술년 갑신월 을요일 병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경술년생이시면 1970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51세가 되시는 여자분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상담을 했는데 본인 사주에 상당히 관살도 강하고 그래서 사주가 약해져서 재물운도 약하고 그런 사주가 맞느냐고 상담을 했다는 얘기죠. 저는 아니다. 의식주도 풍부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나아지고 자식복도 있는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자,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하고 반대로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집니다.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작은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아니면 나무를 생겨주는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을목에게는 큰 형님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지에 자수 조그마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신금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것은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안에 임수 정도요. 이렇다 보면은 내편이 너무 세력이 좀 약한 것 같죠? 그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식상 생해주면서 힘이 빠졌죠. 재성 나무가 극하면서 힘이 빠졌고 관성 나무를 극하니까 힘이 빠졌고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술토 지장간에 정화, 조그마한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치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월지에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일지에 유금 작은 쇠 해가지고 쇠 기운이 상당하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지장간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편은 간목과 자수, 작은 물 뿐인데 상대편은 경금, 신금, 큰 쇠, 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술토, 광활한 대지, 병화, 큰 불까지 합쳐져서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한 세력을 가져서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약사주가 됐죠. 특히 뭐 때문에 약해졌나요? 이 마는 쇠기운이죠. 쇠기운 때문에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더군다나 토생금을 받은 쇠기운이 상당히 기가 강한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쇠가 병이 됐죠. 쇠가 병이 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고 병이 된 것은 쇠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 을목이 살아가려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요? 바로 용신이 뭘까요? 힘이 약하니까 자수로 잡아야 될까요? 같은 비겁인 간목은 갑경충이 돼서 안 되죠. 그래서 자수로 잡아야 될까요? 힘이 약하니까. 자, 이 사주가 지금 숙살직이죠. 가을이고 쇠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한 서리발에 이 을목은 거의 얼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서리발에. 그러면 이 자수보다는 이 병화에 따뜻함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 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불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 강한 쇠들의 기운도 어느 정도 눌러주고 아주 고마운 녀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 불이 없게 되면은 이 물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이 숙살지기 서리발에 이 을목은 거의 설이 맞아서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병화 큰 불이 저울어서 상당히 서리발도 녹여주고 또 쇠기운의 강함도 눌러주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희신은요. 운에서는 물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마는 쇠들의 기운을 갖다가 금생수하면서 쇠가 물을 생하면서 힘이 빠고 그 다음에 물은 나무에게 수생목을 해주고 목생화로 이어지는 통관 어프로서 물기운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갑경충이라든가 쇠가 나무를 공격하는 것도 물을 생하느라고 공격을 하지 않고 관인상생으로 오히려 통관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물이 와서 하는 일은 불을 끄든지 아니면 나무를 생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수생목이 들어가면서 불을 끄지 않으니까 더더욱 이 불이 건재하기 때문에 물이 와도 좋고 물이 통관되면서 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불이 없게 되면은 상당하게 사주가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와서 통관을 시켜주더라도 조우가 상당히 무너져 가지고 의식주가 상당히 빈곤한 사주가 될 뻔했는데 이 병화가 큰 불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희신은 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용신은 불이 되겠고. 자, 이러한 사주가 됐는데 이분이 다른 데서 보니까 사주가 약해 가지고 약사주 맞죠. 그래 가지고 재물을 질 수 있는 힘도 약하고 그래서 이 사주가 재물운이 없는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병화가 뭐죠? 식상이죠. 상관이란 얘기죠. 이거는 의식주를 뜻하죠. 의식주는 바로 의식주는 바로 재물의 뿌리가 됩니다. 의식주가 풍부하면 재물도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나한테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의식주가 풍부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이 뭐죠? 이번 여자분한테는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복도 있고 그리고 말년으로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가 여기가 말년자리죠. 자식자리가 되고 그래서 말년이 풍부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잘 돼서 나한테 편안함을 준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말년이 편안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시주에 용신이 있고 이 병화가 큰 불이 상관이 상당히 나한테 보탬이 되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병화가 나한테
상당하게 필요한 오행이 돼가지고 용신이 돼서 의식주가 풍부하고 자식복이 있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